굉장히 고운 보컬이었어요. 10cm한테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이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엄청. 하나, 둘, 셋. 조금 더 역동적인 액션으로 한 번만 쳐. 아, 네. 하나, 둘, 셋. 어제 너는 나를 버렸어. 고등학교 직전에 갑자기 변성기가 급호전되면서 갑자기 노래를 잘하게 됐어요. 뭐든 좀 남들보다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튀고 싶고 그럴 나이대인데 갑자기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열정이 막 미친 듯이 샘솟아서 혼자 막 연습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밴드밖에 없어요. 제 고등학교 때 얘기하면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 쉬는 시간 10분이잖아요. 그 10분 안에 뛰어가서 하고 뛰어서 수업 들어오고 그런 굉장히 고운 보컬이었어요. 근데 한국 노래는 이제 김종서, 김경호 선배님 노래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 밴드 노래는 헬로윈이라는 밴드라거나 스키드로우라는 밴드라거나 그런 식으로 고음을 뽐낼 수 있는 네. 헤드뱅도 무대에서 많이 하고 그런 음악을 했었습니다. 고음 보컬이었던 시절을 황금기로 보내고 약간 윤도현 선배님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나랑 목소리가 너무 다른데 너무 멋있으니까 하고 싶어서 연습하면 될 줄 알고 고3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열정이 가득하고 약간 무식해가지고 목 다쳐도 그냥 계속 했어요. 암흑기를 좀 보내고 목을 낳았더니 지금 목소리가 됐어요. 완전 전화위복이죠. 저 되게 신기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는 너를 잊었어. 중3 때 이소라 선배님이 하시던 라디오에서 메탈리카가 내한을 했으니 기념으로 노래를 튼다 해서 틀었던 노래가 이 노래거든요. 이 가사인 노래. 영화에서 느끼는 뭐 보는 그 막 그런 거 알죠? 막 되게 뭐 갑자기 주변이 바뀌고 무슨 뭐 털이 다 곤두서고 막 그런 경험을 하고 문화적으로 되게 뒤떨어져 있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책 하나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걸로 막 공부하는 것처럼 막 이것저것 앨범을 사보면서 지금이랑 아예 다르죠. 저 사인에도 메탈리카 노래 제목이 들어가요. 저 중학교 때 뜬금없이 사인을 만드는 게 살짝 유행했었어요. 저희 반에서 연예인처럼.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형태가 없어졌는데 제 이름이랑 이렇게 뭐 배터리가 영어 철자랑 이렇게 해서 그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저 영향 많이 받았어요. 메탈리카 커리어 중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부분이 미국에 거의 손에 꼽히는 아예 그냥 메이저 밴드가 되고 나서 5년 동안 앨범 안 내다가 음악 스타일 한번 아예 송두리째 바꿔서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음악가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집 때 많은 사랑을 받고 허세에 차서 이 집은 젬베 뺀다. 그리고 막 그 간드러지는 그런 목소리 창법 그거 안 한다. 클래식으로 간다 10cm. 지금까지도 아주 많은 후회를 하는 앨범이 됐지만 콘서트 준비하면 항상 무조건 다시 한번 쫙 봐요. 메탈리카는. 저는 그 커닝 스턴츠 그거 좋아합니다. 그 인트로를 2019년 연말 콘서트 텐션에서 했어요. 불 켜진 상태로 입장 음악이 나오고 제가 그냥 관객석으로 입장하는 그걸 너무 해보고 싶어서 했죠. 네, 별로였습니다. 나에게만 지금 그냥 슬쩍 보이려고. 슬쩍 보이려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러고 있는 게? 처음에는 메탈리카로만 채우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별로라는 걸 알게 돼서 여기 메탈리카 이게 아마 시애틀 콘서트 DVD 나올 때 그 DVD 자켓에 있는 로고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들었다는 그 메모리 리메인즈라는 노래의 첫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주섬주섬 내리시는 아주 민망해서 운전하거나 뭐 아니면 합주실에서 작업하다 쉴 때 그런 음악을 듣다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공연을 하러 가면 안아줘요라고 노래를 하니까 제 록사운드 밴드의 음악을 하다가 제가 그쪽에 재능이 없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하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음악을 발견해서 열심히 한 게 이제 10cm인 건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그 센 음악을 할 일은 죽을 때까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약간 해소 겸 이렇게 한 거죠. 오늘의 충분한 그 서머소니 메인 무대라거나 그런데 초대받을 만큼 사실 일본에서 무슨 알려진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무대 갈 수 있을 때 그때 가자 뭐 이런 마음가짐이었어가지고 근데 메탈리카가 떠가지고 메탈리카 때문에 간 거예요. 진짜 운이 진짜 너무 없어서 그때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희 공연대로 열심히 하고 이제 메탈리카 공연을 갔죠. 고등학교 때부터 무대에 서서 관객의 마음을 잘 몰라요.
사실은. 콘서트를 가도 정말 온전히 감상하는 마인드라기보다는 위에서 하는 사람 입장으로 자꾸 보게 되고, 또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사실 아침부터 그냥 버텨야 되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라고 리스펙트만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되니까 하루 만에 다 이해했어요. 자리를 왜 그렇게 중요시 하는지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엄청. 이제 제 주변 음악 동료들이랑도 항상 얘기하다 보면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오히려 싱글 발매가 더 멋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한 곡 한 곡에 더 무게를 둬서 한 곡 한 곡 발매할 때마다 힘을 줄 수 있고 자주 만날 수 있고, 근데 그런 반면에 또 팬분들은 또 원해요. 그걸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들려드리고 싶은 곡들을 한데 모아서 앨범으로 만드는 건 아직도 여전히 당연히 재밌고 되게 설레는 일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5번째 정규 앨범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완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정규를 만들던 와중에 그 지금 EP 앨범으로 이루어진 그 곡들이 약간 묶여져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5번째 정규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EP 앨범이 완성됐습니다. 정규 앨범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곡들은 10cm 본연의 그 색깔이긴 하지만 좀 재밌는 곡들이 많고, 지금 EP 앨범은 오히려 좀 감성적이고 꽤 어쿠스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질 수가 있을까? 어제 너는 나를 버렸어 라는 곡은 가사가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10cm한테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이죠. 버림을 받았는데 괜찮네? 약간 뭔가 이런 가사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너무 제가 신기하고 아끼는 곡 중에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진다는 말은 좀 그렇지는 제일 전형적인 10cm 가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역시나 짝사랑을 하고, 또 역시나 자신감 있게 뭘 이렇게 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얘기라서 되게 마음이 많이 가는 노래고, 완전 욕심이죠. 한 곡을 해서 그 한 곡의 무게를 주면서 해야 해도 그 노래가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을지 말지도 모르는 세상에 저도 타이틀곡 2곡을 하는 게 참 사치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넌 나를 버렸어 라는 곡도 10cm가 원래 해오던 음악적 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듯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든 나아가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면이 있고, 가진다는 말은 좀 그렇지도 10cm가 가장 잘하던 옛날에 감성적인 어떤 그런 곡을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또 없던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묘한 부분이 있어서, 따놓고 보면 둘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두 곡이 이 앨범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 타이틀로. 근데 아까워서 안 돼요. 아까워서 안 되겠더라. 아까워서. 네. 이 방송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첫 방송을 저 혼자 했습니다. 스케줄 때문에 못 왔을걸요? 고용배가? 뻥인데요? 네. 말이 안 되죠, 이게. 장수를 한 것이 정말 사실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왜 장수했지? 보이시나요? 손이 지금 지가 떨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고영배가 너무 필요합니다. 나가라고 자꾸 저희가 종용해요. 듣지 마라. 재밌는 게 많다. 이게 저희의 약간 애티튜드인데, 그것도 고영배가 시작했어요.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나갔어요, 그냥. 본인이.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하다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본인이 나갔어요. 생방 중에. 완전 즉흥이죠. 저도 수습 안 하죠. 따라서 같이 나갔죠. 그러면서 갑자기 나가는 문화가 생기고, 지금 생각하니까 대단한 친구네요, 정말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재밌게 말을 하고, 국민 MC를 지금 달아도 전혀 어색할 만한 없는 실력이라고는 생각하고요. 단점이 있다면 별로 없는데, 유튜브라거나 좀 자유로운 방송 시스템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말을 너무 막 합니다. 네, 옆에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일종의 팬미팅입니다. 막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것처럼 더 가볍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래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4년 됐구나. 끝내야겠다, 이제.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는 좋은 계약 관계입니다. 10cm 오빠. 스스로 알아서 활동하는 뮤지션의 거의 아이콘이에요, 사실 10cm는. 앨범도 수제로 다 만들어서 팔고, 홍보도 없이 버스킹으로 생계를 유지했었고, 매니저 당연히 없고, 회사도 없고, 세금 계산서도 제가 발행하고 그랬는데, 옛날 생각이 나시네요. 왜 그랬나 싶어서. 저는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뮤지션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은 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직 스토리 사운드가 없으면 저는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저에게 너무 도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제 거의 멤버죠.
회사가. 한때는 저도 내가 직원들 월급 줄고 있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걸요? 지금은 직원도 너무 많아서 그런 식으로 의시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할게 10cm 초반에는 진짜 허세가 가득했거든요. 내가 어릴 때부터 동경했던 그런 멋진 뮤지션처럼 살고 싶어서 무대에서 막 오아시스의 리암 갤러거처럼 막 못된 사람인 척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리스너들, 팬분들의 어떤 그런 피드백이라거나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안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어떤 곡이나 앨범 또는 공연에서 실망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걸 느끼면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책임감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작업실에 있는 시간 꽤 오랜 시간이 있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음악하는 사람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까지 막 행복을 추구할 필요 없다 라고도 생각해요. 어쩌면 안 행복할수록 들어주시는 분들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들어주시는 분들의 위주로 우선시 되는 저의 뭐 창작 활동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거 함정이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럼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난 계속 할 건데 좀 많이 들어주세요. 저 열심히 좀 하게. 선명해져 10cm와 10cm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랑은 친해진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너무 감사한 시절이 오래됐는데 대면 했죠. 1, 2, 3, 4 콘서트라는 그 콘서트를 계기로 뭔가 네 번째 정규 앨범을 계기로 뭔가 좀 친해졌어요. 좀 끈끈해지고 지금은 좀 제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고 있죠. Please Don't Stop Your Singing이라는 노래는 그 팬분들이 공연 때 불러주신 떼창에 관한 가사입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제가 그걸 되게 그리워하고 있었더라고요. 빨리 좀 다시 듣고 싶고 다시 듣게 되면 이제는 좀 안 끊겼으면 좋겠다. 또 팬분들은 또 제가 노래를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열심히 부르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할 때 뒤늦게라도 약간 빠지지 않는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어요. 10cm 노래가 누가 있고 누가 있지 누가 있어 누구 엄청 멋있지. 그리고 저기가 마지막쯤에 맞다 10cm도 그렇죠 10cm 빼면 안 되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일무이한 팀이 되고 싶다 그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좀 민망해요. 그래서 끄트머리 저쪽에 맞다 10cm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다. 진짜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는 인터뷰였어요. Please don't stop your singing